죽은 여자가 보름째 제 방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그녀가 매일 밤 저를 찾아온 데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 이유를 알게 된 순간 저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그녀가 나타난 건 보름 전 비가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저는 초가집에 홀로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덜컥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자 젊은 여인 하나가 비를 흠뻑 맞은 채 서 있었습니다. 하얀 옷, 젖은 머리카락, 창백한 얼굴. 죄송합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방으로 들였습니다. 젖은 옷을 말리게 해주고 따뜻한 차를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차를 마시는 내내 그녀의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젖은 흙냄새, 그리고 싸늘한 꽃향기, 마치 오래된 무덤가에서 맡을 법한 냄새였습니다. 그날 이후였습니다. 그 여인은 밤마다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언제나 자정이 넘은 시간에만, 새벽닭이 울기 직전엔 반드시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무섭던 것도 반복되면 익숙해지더군요. 그녀는 밤마다 제 찢어진 옷을 꿰매주고 방 안을 정리해주고 차를 끓여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 손등에 상처를 보더니 말없이 약초를 찧어 발라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느새 그녀가 오는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그녀 생각이 났고 밤이 되면 문밖 소리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감정이 가장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낮이었습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러 갔다가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요즘도 밤마다 그 집에 나타난다더라. 아직도 못 떠났구먼. 불쌍한 여자야. 저는 물었습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마을 사람들이 갑자기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한 노인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산 아래 초가집에 살던 과부 말일세. 노인은 잠깐 뜸을 들였습니다. 마치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 남편 죽고 혼자 살다가 어느날 목을 매 죽었다지. 벌써 3년 전 일이야.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그 여인은 어젯밤에도 제 방에 왔습니다.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자네, 방금 뭐라고 했나? 그 여자가 자네 방에 온다고? 오늘 밤 절대로 문 열어주지 말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분명 그녀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손을 잡았고 제 이름을 불렀고 제 옆에 앉아 웃었습니다. 손이 차갑긴 했지만 분명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자마자 직접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녀가 산다는 산 아래 초가집으로. 집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문은 반쯤 부서져 있었고 마당엔 잡초가 허리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자 먼지가 수북하고 거미줄이 천장 가득 늘어져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낡은 장롱 서랍 안에서 작은 비녀 하나가 나왔습니다. 낡았지만 참 예쁜 비녀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그녀 것이라는 걸.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걸 왜 꺼내셨습니까? 저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랐습니다. 얼굴은 훨씬 창백했고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목에는 검붉은 멍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목이 졸린 사람처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요? 그녀는 슬픈 얼굴로 웃었습니다. 저는 죽은 사람이 맞습니다. 방 안에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녀의 눈에서 검붉은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혼자 살게 된 뒤 마을에서 가장 돈이 많던 사회가 밤마다 저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곡식을 주고 장작을 주고 도와주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는 제 몸을 원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목을 만졌습니다. 제가 거절하자 그자는 저를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스스로 목을 맸다고 거짓 소문을 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차가운 손끝이 제 손등 위에 올라왔습니다. 선비님만은 저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선비님만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 억울함을 밝혀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그녀가 보름 동안 제 방에 찾아온 건 사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자신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제가 밝혀드리겠습니다. 당신을 죽인 사람이 누구인지 반드시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멀리서 다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천천히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녀와 나눈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녀를 죽인 사해는 지금도 마을에서 멀쩡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자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됩니다.